네 번째 날 세 번째 시간으로 반곡고등학교 이선생님께서 라디오 통신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성과 사물 인터넷 구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과 연구 동아리 활동하셨던 걸 같이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통신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성과 사물 인터넷 구현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방곡고등학교 정보교사 이산입니다. 저희 팀은 정보과 교육 과정 중에서 이제 피지컬 컴퓨팅을 주제로 수업을 개발을 했는데요. 사실 피지컬 컴퓨팅 교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선정을 해서 자료 개발을 했고요. 좀 중학교랑 고등학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좀 많이 구비가 돼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발표하는 이 주제는 저희가 개발한 자료의 좀 일부분이에요. 매우 극히 일부분인데요. 이러한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되기까지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 자리에 다양한 교과의 선생님들이 모이시는 만큼 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되었고요. 개인적으로 정보교과는 융합하기 좋은 교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창 시절에 이제 정보교과나 프로그래밍을 접하셨던 경험이 아마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정보교과 융합을 할 때 어떤 주제로 융합을 할 수 있는지, 또 정보교과랑 같이 수업을 한다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요런 부분들을 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각 학교에서 좀 융합 캠프라든지 융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어떤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이런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개발 자료에 넣은 내용은 크게 마이크로비트와 EV3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마이크로비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화면 중앙에 보이는 이렇게 생긴 교구입니다. 그래서 이 교구의 경우에는 블록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교구로 중학생 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EV3의 경우에는 뭐 블록도 가능하고 텍스트로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둘 다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교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교구의 간단한 뭐 예제 활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과제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아이들이 빈칸을 채울 수 있게, 어려운 과제의 경우에는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 정리 파트를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블록들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거를 가지고 수업을 하실 때 인수해서 아이들에게 바로 나눠주고 수업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수업 교구가 확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센서를 연결을 해서 좀 만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 개발 자료에 다 담지 못한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좀 다양한 확장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좀 이렇게 시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인식이나 이런 내용도 넣어봤고요. 그리고 뭐 라인 트레이싱의 경우에는 이제 얘가 바퀴가 달려 있어서 앞으로 나아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센서를 활용을 해서 이제 자동차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저는 좀 자율주행 자동차에 중점을 맞춰서 이제 과제를 제시를 해 봤는데요. 뭐 차선 인식을 한다든지 자동 구조 요청,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뭐 긴급 제동 장치, 아니면은 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좀 아이들이 이렇게 구현을 해 보고, 그래서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시장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좀 아이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자료에 담은 요 컴퓨팅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은 중학교, 고등학교 컴퓨팅 시스템 영역에 이러한 성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의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센서를 이용해서 뭐 자료 처리나 동작 제어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이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유무선 네트워크까지 함께 접목을 시켜서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이제 성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활동했던 거를 먼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뭐 이렇게 캠프도 좀 학교에서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앞서 소개시켜 드린 마이크로비트나 EV3뿐만이 아니라 뭐 아두이노라든지 다른 피지컬 컴퓨팅 교구로 이렇게 아이들과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본인의 진로랑 관련을 지어서 좀 잘 이렇게 과제를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가운데 보이는 이 친구의 경우에는 생명공학 쪽을 진로로 삼고 있는데 이 친구는 뭐 응급 상황일 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도와주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고요. 이 친구는 그 게임 프로그래밍 쪽에 관심이 있는데 스네이크 게임이라고 해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런 어떤 먹이를 지렁이가 먹으러 다니는 이런 게임도 개발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피지컬 컴퓨팅 교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잘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 개발에 사용한 이 마이크로비트는 2015년에 영국에서 컴퓨터 교육용으로 설계된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하드웨어고요.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교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 마이크로비트도 블록 프로그래밍이랑 텍스트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서 제어가 가능한데요. 요거는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교과랑 어떤 융합을 해서 캠프를 진행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또 아이들이 좀 만든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조언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융합교육을 할 때 이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비트는 지금 버전 1의 경우에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뭐 LED를 통한 빛 감지 그리고 뭐 가속도 센서가 있어서 가속도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블루투스가 있어서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린 그 무선 네트워크, 라디오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버전 2에서는 터치나 아니면은 마이크, 스피커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면 간단하게나마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확장 센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 토양의 습도라든지 아니면 물의 높이도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조도의 양, 광 센서를 이용해서 조도의 양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앞에 있는 사물과의 거리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디오 통신의 경우에는 이제 블루투스 기반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적외선과는 다르게 장애물이 있어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실습하는 환경에 이렇게 중간에 컴퓨터도 있고 뭐 교과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적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중간에 통신에 장애가 생깁니다.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어떤 환경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실습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라디오에는 이제 라디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라디오 들을 때 저희가 주파수 맞춰서 듣는 것처럼 라디오 그룹을 특정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동일 라디오 그룹 내에 마이크로비트들이 서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형태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뭐 두 마이크로비트가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이 정도 블록만 있으면 됩니다. 굉장히 아이들도 직관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요 내용은 왼쪽에 있는 마이크로비트가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로비트로 값을 전달을 할 때 요렇게 코드를 짤 수 있고, 만약에 양방향 통신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양쪽 마이크로비트의 프로그램을 삽입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프로그래밍에 대한 되게 높은 수준의 지식이 없어도 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아이들이 만든 산출물인데요. 자동 환풍 시스템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마이크로비트가 이렇게 눕혀져 있는 상태고요. 요 미세먼지 센서에 어떤 환경 오염이 될 만한, 환경 오염으로 인식될 만한 뭐 그런 수준의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서 좀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요 모터가 돌아가면서 환풍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도 마이크로비트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센서의 값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라디오 통신을 이용을 해서 전달을 받아서 여기 지금 공기의 질이 안 좋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모터를 이용해서 이 창문도 자동으로 열리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층간소음 예방 시스템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층이 분리가 된 상태고요. 1층에 OLED와 2층에 OLED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OLED는 그 아파트의 월패드를 대신을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것인데 중간에 여기 소리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데시벨이 발생을 할 경우에 이 월패드에 자동으로 지금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니 소음을 줄여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또 소리가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구성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디오 통신 기능을 이용을 하면 2개 이상의 교구가 간단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사실 결과 사진은 없는데요. 지금 동아리 학생들과 로봇 축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디오 통신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퀴가 달린 또 다른 그 마이크로비트가 삽입된 교구를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거를 통해서 이제 로봇 축구 경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골이 들어왔을 때 그 공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점수가 집계되는 시스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뭐 2인 1팀 혹은 뭐 3인 1팀으로 짝을 지어서 이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경기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팀으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들의 어떤 협동심이라든지 인성도 관찰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협력심이나 아니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미술 작품 제작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올해 미술 선생님과 그 서울에 있는 국립현대 미술관에 오면서 미술 선생님과 이제 내년에 함께 캠프를 해보자라는 약속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미술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 미술 작품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원판이 움직이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이 마이크로비트로도 충분히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과와 융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미술 계열의 진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그 스토리를 부여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미술 작품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계획을 세우면 공학 계열의 진로를 가진 학생들이 그거를 실제로 구현을 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을 하면서 계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 개발에 요런 뭐 융합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아이들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 요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이제 개발을 했고요.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각 학교에 계신 정보 선생님들과 융합 수업을 좀 계획을 해서 내년에는 좀 함께 캠프나 아니면 융합 수업을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는 제가 준비한 저희 팀 자료 개발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어, 깔끔한 PPT를 보면서 네, 보기 참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같이 함께 하신 그 교과연구 동아리 선생님들 이 자리에 같이 들어와 계실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 수업이 다 음, 있으셔가지고 음, 음, 아쉽게도 그러시네요. 네. 어, 네. 다른 선생님들 몇 분 같이 활동하셨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총 5명이 활동을 음, 했습니다. 네네네. 그 반곡고 선생님들만 구성됐던 건 아니고 여러 학교 선생님들 같이 하신 거죠? 네. 음, 중고등학교 정보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해밀고 최수용 선생님, 종총고 조은재 선생님, 세종예고 박종호 선생님, 양지중 신현정 선생님 이렇게 같이 하신 건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교과연구 동아리 이 정보 교사학습 자료는 이집현정 중등 이야기 전무작 공동체 톡톡 교과연구 동아리에 예, 탑재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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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내용과 이거 동일해요? 여기 보니까 피지컬 네. 컴퓨터 수업 연구 자료라고 되어 네, 있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 그중에서 일부분을 뽑아서 지금 소개를 드린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사실 그 자료 개발은 이 라디오 통신 기능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 교구를 활용한 전체적인 피지컬 컴퓨팅 수업 전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아, 자료를 찾으라고 어차피 들어가셔서 보시긴 하겠지만 네. 예, 그래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공유되고 있습니다. 음, 네. 어 혹시 화면 보이실까요? 네네네네,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요게 이제 저희 정보팀에서 개발한 자료인데요.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완전 기초부터 이제 이 교구를 좀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뿐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래밍 예제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다운로드 받아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학습지로 활용을 하셔도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했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블록에 빈칸도 뚫어 놓고 요런 식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정보과의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수업 자료를 제시를 할 때 이런 블록의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캡처를 해서 또 학습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요.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어떤 센서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요 내용을 가져다가 이제 바로 이제 수업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진이나 뭐 이런 실습 사진은 저희가 직접 해보고 이제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이제 마이크로비트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퀴를 이용을 해서 라인 트레이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미지 인식을 할 수 있는 요 교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사물 학습이나 아니면은 뭐 색깔 이런 것들도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이런 과제 좀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해볼 수 있는 과제들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교구의 경우에는 뭐 블로그로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텍스트 프로그래밍을 배운 경험이 있다.
라고 하면은 뭐 파이썬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EV3라고 해서 지금 세종시에서 로봇 프로그래밍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들이 해볼 수 있는 것과 설명을 함께 구성을 하였습니다. 완전히 문외한이어서 그러는 건데요. 이런 걸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 그 현실 세계 각종 센서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의 값을 입력을 받고 그걸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해서 외부로 다시 보내는 것,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이제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지금 반밖에 안 보여주셨어요. 어, 68쪽 중에 반밖에 안 보여주셨어요. 아, 뒤에 이제 이게 예, 제가 예, 컴퓨터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사실 이게 예, 넘길 때 빨리빨리 안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그래요. 혁수가 네. 그래서 뒤에는 사용할 수 있는 네네네. 이런 활동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음, 채팅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보팀도 교과 연구 동아리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하셨어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 외에도 개발 자료에 다른 내용도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내용도 말씀해 예, 지금 보여주셨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사용할 수 세세하게 활동지 자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고요. 저도 문과여서인지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보 선생님들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어요라고 하셨네요. 예. 사실 저도 관심은 있게 들었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네, 잘 못 그래서 알아듣지만 네, 아이들은 잘 알아듣고 뭔가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예, 했습니다. 어, 지금 먼저 다른 분들 혹시 더 질의하실 거나 있으면 먼저 예, 말씀 좀 나누고 예, 그다음에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관련돼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채팅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예, 그냥 해주셔도 됩니다. 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뭐 AI 인재 100만 대군 양성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 그 정보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큰 맥락은 학교로 치면은 정보 교육과 관련돼 있는 맥락들이 더 이렇게 깊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 교육 과정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내용과 앞으로 개정교육 과정에 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변화가 어떤 것들을 그 예상하고 계세요? 사실 제가 그 공청회 때 공개된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의 시안을 조금 이제 봤었는데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성취 기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전에는 정보 교과를 많이 배우지 않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쉬운 내용으로 일단 구성이 됐어야 했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모두 이제 쉬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을 보면 아이들이 이전 교육과정에서 그래도 중학교에서 충분히 단계적으로 배우고 올라왔으니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심화된 뭐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머지 뭐 인공지능이나 다른 단원에 대해서도 좀 심화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초중고가 조금 더 연계가 돼서 단계가 조금 더 구분이 지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에는 중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을 할 때 좀 의외다라고 생각해서 놀랐던 부분이 아이들이 컴퓨터를 어떻게 켜는지도 잘 모르고 수업을 하다가 데스크탑에 인터넷 연결이 끊겼는데 아이들이 와이파이가 끊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초등학교에서 더 이렇게 배우고 프로그래밍은 중고등학교에 와서 배워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초등에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적인 측면이 좀 강조가 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정부의 과제가 이제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예, 어깨가 무거워지시는 측면도 있겠네요. 예, 예.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면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통해 다른 교과와의 어떤 융합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 융합을 한다고 한다면 네. 어떤 걸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에 더 하신다면 혹은 더 실천하신다면 어떤 걸 좀 상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에 교과 융합을 할 때 사실 한 교과와 정보, 뭐 수학 정보 아니면은 뭐 영어 정보, 과학 정보 이런 식으로 이제 융합을 했었는데요. 근데 3개 이상의 교과가 융합된 그런 수업이나 캠프를 좀 계획을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새로운 경험들을 하다 보면 저도 그중에서 좀 수업 소재로 쓰일 만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른 교과 선생님이랑 아이들과 직접 구현을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지점들이 많아져서 내년에는 수학, 미술, 정보 이렇게 해서 좀 수학적인 개념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내되 거기에 이제 미술적인 감각까지 좀 아이들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려고 하고요. 작년에는 제가 영어와 융합 캠프를 할 때는 영어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국내 여행에 대한 어떤 추천을 해 주는 그런 앱을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내년에 다시 또 한다면 거기에 또 다른 이제 뭐 음악이라든지 다른 예체능 교과까지 또 포함을 해서 뭐 음악 정보, 뭐 음악 요런 식으로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전통적인 음악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그런 어떤 여행 경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추천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한 교과를 아이들이 좀 아울러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 상상도 좀 되었습니다. 어, 3월 인터넷 뭐 네트워크 뭐 통신 이런 말들이 어, 저한테는 생소하긴 했지만 또 그래서 재미있기도 또 했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이 또 편집돼서 이렇게 공개가 되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구나, 이런 사회의 변화가 이렇구나라고 또 뭐 시민들이든 학부모님들이든 선생님들도 인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